이제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었던 애플이 이제 주식 분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엑슨모빌을 비롯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엑슨모빌이 단순히 애플 때문에 빠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엑슨모빌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원유 기업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부에서 봤었던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즉 필요한 경우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되고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것을 목표로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2020년 2분기까지 보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매우 크게 증가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서 돈을 원활히 빌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0 밑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세요.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미달러 유동성을 늘리더라도 시차를 두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서야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아직 개선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통화 유통 속도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은 실물 경제로 가져와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취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민간 기업들의 세후 기업 이익이 낮아지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주목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경기예요. 미국의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설비 투자 지표가 되게 되고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WTI 기준 이제 원유 가격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을 했을 때,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됐을 때,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이 됐을 때, 즉 글로벌 전염병이라는 불확실성이 현재와 똑같이 존재하던 시기였어요. 똑같은 그 시기, 즉 불확실성, 피해를 정량화할 수 없고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시기는 위험성, 이 불확실성이 측정될 수 있는 시기서부터 가능해요. 지금 뛰어들게 되면 그건 무모함이 되게 돼요. 기업가 정신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기가 되면 현재와 똑같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기업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들은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을 취하게 돼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설비 투자 이 지표 자체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 투자 확대를 통한 생존 전략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지가 않으면서 민간 설비 투자 실적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원유도 침체세가 일정 기간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게 되더라도 실물 경제가 원활해지려면 그 사전적으로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게 빨라지는 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더욱이 설비 투자 경기 제조업 르네상스가 지금 시기에 개념이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지표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에서는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다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한동안 나쁘고 원유 업황 개선 한동안 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다우존스 지수가 시장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소수의 30개의 지표를 갖고 기업 지분 가치를 갖고서 시장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가 만든 특수한 환경성을 고려할 경우에 이 한동안 별반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즉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경기부양 정책에 연동되지 못하는 이 설비 투자 부분에 관련된 엑스모빌은 지수에서 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엑스모빌 단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엑스모빌의 매출이에요. 매출이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러한 기간에 초기에 설비 투자 호경기 초기에만 매출의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죠. 향후 엑스모빌의 매출이 언제쯤 좋아지게 될까?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이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를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내게 됐고, 얘의 이제 시각적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얘는 이제 수명주기예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에요. 제품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동일한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적 백업이 되어 있는 그 이론이에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며 어떠한 기업의 지표값이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이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된다.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기용하는 불교의 윤회의 원리가 적용된다. 어떻게 여기에 그게 적용되냐? 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학문들은 그 이론을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 것이 사회과학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보게 되면 이미 2000년 초반에 1990년 말에 상승의 생애 종결 시기에 와 있다. 지금은 태동기를 기항하는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태동기를 기항을 하지 못하고 이 중간까지, 즉 2008년도에 이 녹색 비행기 궤도의 중간에 있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왔어요. 태동기로 바로 기항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두 차례 반등을 만들게 되고, 얘가 지금 반등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빨간색 박스를 여기에 나타낸 게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가 진행됐었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다시 이제 글로벌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완전히 태동기까지 귀향을 하지 못한 채 여기서 반등 구간이 연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다. 그래서 개별 금융상품에서 이와 같은 현상,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는데 태동기까지 다시 들어와서 완전히 귀향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유지에서 다시 반등의 기간이 연장되는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는 폭이 절반으로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다시 통역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산업생산, 제조업 경기가 2000년 초반과 같이 매우 격하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다. 이전 수준의 절반 정도 수준뿐이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시기가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 경기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매우 격하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경기가 코로나19 백신이 내일 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선세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게 된다. 지금 코로나19가 만든 특수한 환경성 속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 중에 우리는 봄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봄의 장세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모빌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지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요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저희 이제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떠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을 찾기에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낯선 단어가 나와요. 이 같은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세 번째 거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카페가 나오게 돼요. 새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서는 요 영상은 꼭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얘도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공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떠 있고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다음에 이 전까지는 미국 따로, 유럽 따로, 중국 따로 따로 금융시장이 움직여 왔고, 또 금융상품도 성격이 다르면 따로 움직여 왔는데, 이 시점 이후로는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아프리카의 금융시장이 있는 이름 모르는 국가가 됐든 간에 다 연동돼서 움직여요. 금융상품이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유가도 같이 폭락됐고 다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철저히 분석해낸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새로 참여해주신 분들 이거 꼭 보셔야지 이해도가, 기본적인 이해도가 갖춰지게 돼요. 3월서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 왔었고, 이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2018년도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어요.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될 때부터 참가해 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진행하는 내용도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이제 백그라운드 내용을 안 보셨다면 좀 이해하는데 껄끄러운 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 방패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똑같이 떠 있어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2020년 3월에 금융시장에 폭락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정을 나타내는 시기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2020년 3월은 폭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파생시장에서는 언더슈팅이 나오게 됐죠. 이와 같은 오버슈팅, 언더슈팅 변동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 오고 있는 주체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한머니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한머니들은 전혀 방향성하고 완전 근거가 없는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면 들어가는 공임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머니는 늘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먼저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게 돼요. 즉 무엇이냐? 코로나19가 덮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할 수뿐이 없게 되죠. 근데 미국도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재원이 필요해요. 유동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떻게?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미 국채, 단기물이 됐던 장기물이 됐던 미 국채 입찰 수요는 2018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입찰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그랬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을 하게 돼요. 즉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돼요. 왜?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머니는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터졌다, 미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좋아, 그럼 채권은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뿐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일단 채권을 위로 올리기 전에 오버슈팅으로 채권 가격을 좀 낮춰주고, 반대로 언더슈팅으로 주식을 포함한 주요 금융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한다. 그때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에 3월에 이제 당했죠. 근데 이제 미 달러를 연동해서 움직이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3월 23일서부터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개입하게 돼요. 즉 현재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 동안 기록이 될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를 무너뜨려 왔었던 한두 개 중앙은행이 맞섰다가는 쌍코피가 찍찍 터져 나왔었던 저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에 드디어 글로벌 유동성, 즉 미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달러 유동성,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따라서 연동되게 돼요. 이 한머니가 만드는 이 창에 미 연준이 방패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금융시장에 소리 없는 창가 방패의 전쟁.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었던 창가 방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여기다 담아놨고요. 이게 공개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떠 있는 거 좀 찾으셔야 돼요. 제목 중에 사계절이라는 제목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셔야 돼요. 즉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사계절이 존재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세가 존재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 이 사계절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재테크 관점에서의 전략,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또는 좀 더 큰 의미로 한 개의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되는 그 전략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외부 환경 분석을 적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는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못 보셨다면 이 세 가지를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공개방송 저희 바무리징그대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저희 공개방송에서 오픈되는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공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이 공개 방송을 보고 어떠한 블로그나 상업적인 방송, 증권 방송에서 복제를 하는 것,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개인들을 위한 그런 공개 방송이 되게 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